안녕하십니까.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아프간이 주는 교훈이라는 내용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아마 1974년 4월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베트남이라고 하는 이름은 공산국으로 바뀐 이후 이름이고 그 전에는 월남이라고 했죠. 아마 제 연령대 분은 다 기억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월남이 베트콩, 즉 월맹군한테 패해서 미국이 철수한다는 뉴스를 들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월남이 패망해서 공산화가 된 뒤에 밝혀진 사실은 월남의 많은 사람들이 월맹군의 간첩이거나 조력자였던 사람들이 수두룩했고, 그 중에는 정부 고위 관료는 말할 것도 없고 국회의원, 판사, 심지어 군 장성급에서도 그런 사람이 상당히 있었고, 정보기관 고위직은 물론 대통령 주변 참모들까지 간첩들로 우글거렸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내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월남 정부에 대해서 미국은 물론 자유우방 국가들이 큰 충격을 받았었죠. 이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지도자가 제대로 자기 국가를 관리하지 못하면 미국도 지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미국은 근 20여 년간 월남에 천문학적 돈을 쏟아붓고 최신 장비로 무장해서 지원했지만 모든 것이 부족하고 변변치 않은 무기로 오직 공산혁명을 달성하여 미국을 상대로 승리하겠다는 공산 지도자 호치민이 이끄는 월맹군의 정신 무장과 비대칭 땅굴 작전 등으로 미국을 물리치는 역사에 남을 전가를 이루었습니다. 월남전이 끝나고 난 후에 밝혀진 월맹군의 땅굴 작전은 세계 전쟁사 어디에도 없는 전법으로 당시 월맹을 도운 북한의 작품인지 아니면 월맹의 전술을 북한이 습득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땅굴은 고스란히 우리 휴전선 일대에서도 발견돼서 우리 국민들을 무척 놀라게 했었습니다. 북한은 월남의 땅굴이 미국을 굴복시킴에 따라 북한 전역의 모든 주요 시설은 수십 미터 지하에 새로운 북한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요새화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여러 언론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월남전 참전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미국을 돕는다는 명분과 열악한 우리 경제 개발을 위한 종잣돈 마련, 최신 무기의 기술 습득, 6.25 이후 실전 경험이 전무했던 군대의 전투력 향상이라는 이 세 가지 목적으로 최명신 장군을 최고 지휘관으로 한 맹호, 백마, 청룡, 비둘기 부대 등 많은 군대를 파견해서 혁혁한 정가를 올렸지만 역시 많은 젊은이가 이국 땅에서 죽거나 다쳐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흔을 남긴 채 우리도 미국과 함께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최강 미국이 장비도 시원치 않고 돈도 없고 현대 전쟁사 어느 교본에도 없는 방법으로 월맹군에게 패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미국이 있는데 설마 월맹한테 지겠냐 하는 이런 안이함, 요소요소 숨어있던 간첩들을 제대로 색출하지 못한 월남 정부의 무능함, 그리고 국민의 나태함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교훈을 얻습니다. 아무리 세계 최고의 국가 미국이 도와주어도 정부와 국민이 나태하고 아니하면 적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 수십 년 전의 월남 이야기가 오늘 지역만 다른 아프간이라는 나라에서 또다시 판박이처럼 일어났습니다. 필사의 탈출을 보는 아프간 난민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는 어떨까? 잠시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아프간 역시 지난 20여 년간 미국이 주축이 되어서 많은 국가들이 최첨단 장비와 인력을 제공하고 아프간의 정치적 안정과 재건을 도왔으나 대통령과 관료, 군의 무능과 부패로 결국 탈레반에게 정권을 뺏기고 대통령이란 자가 제일 먼저 외국으로 도망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우방국들이 무엇을 위해 이들을 위해 피를 흘렸나 하는 깊은 자괴감과 허탈함이 앞섭니다. 대통령이란 자가 평상시에 국가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통치를 해왔는지 남의 나라 일이지만 분노마저 금할 수 없습니다. 부패하고 썩어빠진 이런 통치권자 밑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관료들이 오히려 좌천되고 조롱받고 쫓겨나지는 않았을까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우리 속담 그대로지요. 이들의 탈출 행렬을 보며 아프간 국민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정권의 무능을 보고만 있었을까? 그들도 월남처럼 미국이 있으니 탈레반에게 정권을 뺏기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역시 여기서의 교훈도 월남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미국이 도와주어도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미국도 어쩔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우리 역시 까딱 잘못했더라면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될 뻔했죠.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월남이나 아프간과 다른 점은 비록 전쟁 초기에는 북괴의 기습으로 낙동강까지 밀렸지만 우리 군은 백선엽 장군의 지휘 아래 밤낮으로 주인이 바뀌는 결사항전으로 유엔군이 들어올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었고, 여기에는 이름 없는 의용군의 학도병까지 나서 변변한 무기도 없이 그야말로 군과 국민이 혼연일치가 되어 적들과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미국이 본 우리의 이미지는 비록 가난하긴 해도 국민의 철저한 반공정신과 용감무쌍한 군인들이 있는 나라 한국은 중공이나 소련 등을 감시하기 위한 지리적 장점과 동아시아에서 자신들의 국제 전략 파트너로서 한미동맹을 맺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어 70여 년을 무탈히 함께 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으로 한국의 용맹함을 본 미국은 아시아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 연장선에서 월남이나 아프간도 미국이 도와주면 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네. 세계 근대사를 보면 공산국가가 벌이는 전쟁에 자유국가나 왕조국가가 승리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러시아의 마지막 왕조국가 로마노프 왕조가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 혁명으로 무너져 공산주의가 되면서 블라디미르 레닌은 모든 인민들은 평등하다는 주장으로 인민을 세뇌시키고 계급투쟁을 벌여서 공산주의는 세계 정치의 중심에서 그 세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중국의 장개석이 모택동에 의해 공산화되었고 월남이 월명에 의해 공산화되는 등 당시 자유롭던 민주국가들이 이처럼 공산화가 되었지만, 월남이나 중국, 아프간 등 이런 나라들과 달리 우리의 6.25 전쟁은 이승만이 미국 조야를 설득하여 미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의 신속한 참전을 가능케 했고, 이름 없는 무명 용사들과 어린 학도병까지 나서 그야말로 혼연일체로 괴뢰군과 싸웠으며, 백선엽 장군의 전략과 전술, 수없는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우리 군의 용맹함이 있어 공산화 직전에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지역이 공산화된 것을 막지 못한 것은 정부의 부패도 국민의 무능도 아닌 일제 식민지로부터 갑자기 해방된 틈을 타서 잠시 혼란스럽던 시기에, 그야말로 공산주의가 무엇이고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몰랐던 시기에 2차 대전의 성전국 미국과 소련 그리고 영국이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한반도를 분할 통치하기로 결정한 이후 38선을 중심으로 남북의 정치체제가 분리됨으로써 김구를 비롯한 박헌영, 여운형 등 남북한 지도자들이 이를 부정하고 통일을 위해 자전회담을 하였으나 모든 회담이 별 성과 없이 끝나 시간만 낭비하자 이승만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선포하고 대한민국 수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일성이 한반도의 적화를 목적으로 소련의 최신 무기를 앞세우고 중공의 인민 무력을 등여본 괴뢰군이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와 한반도의 북쪽이 비록 공산화가 되었지만 공산화가 되지 않은 유일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공산화가 되지 않았을까요? 1953년 휴전은 되었지만 그 당시 남한 정부는 국내 및 북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썩을 대로 썩은 정치권의 부정부패, 매일같이 학생들의 시위, 이정재를 비롯한 정치 깡패들의 난동을 보다 못한 박정희가 5.16 군사혁명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아는 사실입니다.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반공을 국세의 제1로 삼고라는 혁명 공약에 따라 정보기관과 경찰을 총동원하여 지하나 학원에서 압력하고 있는 고정간첩 색출에 총력을 기울여 임기가 끝난 18년간 간첩들은 이 땅에 발붙이기 어려웠고, 박정희의 반공정신은 강철같이 단단하여 그야말로 남한은 공산화가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월남이나 아프간처럼 유사한 점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희의 반공정신은 전두환 노태우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유지되었으나
김영삼 집권 시 전향을 거부한 이모 노인을 북한에 돌려보내 남북 화해 물꼬를 시작으로 김대중 정부의 6.15 평양 방문은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둔화시키고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일어서는 국방백서의 주적이 사라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도 누구 하나 이에 대해 크게 문제 삼는 이가 없습니다. 국방의 앞뒷문을 활짝 열어놓고 적을 맞이하는 상황이라고 할까요? 네. 이렇다 보니 정보기관은 간첩을 색출하는 데 소홀하고 게다가 대공수사업무를 경찰에 다 넘겨버림으로써 간첩을 제대로 잡기는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반공정신은 와해되고 자본주의 국가에 살면서 자본국가를 경멸하는 민주노총을 만들고 누구나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가에 살면서 편향되고 일방적인 종북 좌파 사상의 전교조를 만들고 이들을 통해 민주라는 이름으로 자유와 자본의 기본적 사상을 탈색시켜 자유민주국가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좌파 정권 15년 동안 국민을 현혹했던 남북회담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미군 철수 주장에 대해 화답으로 한미연합훈련을 줄이거나 축소하고 우리군의 지휘권을 우리가 하겠다는 소위 전시 작전권 해주를 주장하는 정치권의 주장은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정서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은 불가능한 이 모든 것들이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선전선동술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의 어떤 최첨단 무기도 핵무기를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스텔스기니 조기 경보기니 경항모니 참수작전이니 이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호도하기 위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어떤 무기도 핵무기를 상대할 수 없고 핵무기에는 오직 핵무기로 대응하는 방법만이 유일하다는 것을 대통령을 비롯한 국방 관계자가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핵무기 사용의 사전 징후가 보이면 선제 공격하겠다고 하는 이런 주장은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핵무기 100발 중 99발을 제가 한다 해도 남은 한 발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수백만이 사망하고 국가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정치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반공방첩이란 단어가 어색해져가고 민주노총 전교조가 사회기관을 무너뜨리고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사회 도처에 압력하고 있을지도 모를 고정간첩을 잡지 못하고 정보기관의 대공 업무를 경찰에 이관하고 국방백서의 주적을 없애버리고 인권국가라는 명분으로 공권력이 힘쓰지 못하는 나라. 과연 우리나라는 월남과 아프간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군대를 정치에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다가오는 대선에서 제대로 대통령을 뽑아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프간이 주는 교훈이라는 주제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